오늘 두 가지 이제 학습 활동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할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 스크립트를 읽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에이전트 액터들 잡아내고 읽어보고 잡아내고 유즈 케이스들 한 10개나 15개 정도 잡아내서 그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 해볼 거예요. 직접.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뭔지 개념을 잘 잡아야지 제대로 정답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중간고사에 나올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학습 활동 5-2는 이제 팀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리뷰라 그래서 요 지금 사캔 맨 상단에 보면 사캔 상단에 보면 그 설계 보고서 2013에서 2015년도까지 설계 보고서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설계 보고서들 각 매년 한 것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팀별로 각 팀당 한 개씩 설계 보고서를 그 좀 리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포커스를 둬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좀 뭐 잘못된 게 있다거나 고칠 게 있다거나 하면 코멘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before use case diagram, after use case diagram 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보고서 안에서 그 동안은 이제 그 UML 다이어그램 나오면 대충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 선배들이 해놓은 거라도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썩 잘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힘드니까 조금씩 이렇게 실수한 것도 있고 생각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 시각으로 한번 잡아내보라 하는 이 두 가지 학습 활동이 오늘 올라와 있어요. 여기 설계 보고서는 이제 팀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이제 각 그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 멤버 이름들은 다 지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 이름들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진행될 거고, 두 가지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02반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는데도 시간 꽤 걸리는 것 같고, 이거 하는데도 시간 꽤 걸리고, 특히 이제 각 팀원들이 본인이 조사한 보고서를 반드시 팀원들과 협의하여서 각 보고서에 대한 추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할 거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팀원이 만약에 4명이면 각 4개의 보고서를 각자 이제 리뷰해서 간단하게 올리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검토해서 이건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각자 올리고, 팀장은 이 팀원들과 협의를 해서 각 그 다른 사람이 한 리뷰까지 다 보고를 해서 메모 형식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서로 실명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줬는지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은 2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하나 올리고 팀원들 전체 그 브레인스토밍한 거 같이 올리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다 시간이 좀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당부를 해둘 것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팀 프로젝트 게시판이 중요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튜터들 있죠. 튜터들 지금 어사인 됐습니다. 각 팀들에. 그래서 튜터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활동을 도와줄 텐데, 이 튜터 2팀 명단 올라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팀 프로젝트 게시판에 다 이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각 팀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설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팀플 게시판 좀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로는 인사글이라도 하나씩 올리라고 했는데 대부분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팀은, 한두 팀은 한 명도 안 올린 팀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잘하면 오케이, 잘하면 오케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들. 근데 보면 빵인 팀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가 올려놓은 중에 글 중에 그 각자 그 팀원들 연락처 교환 해놓으라는 것도 내가 올려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시간에 이제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시 반 전에 못한 팀들이 한 서너 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그러니까 오늘 데드라인 아마 23시 55분까지로 해놨을 텐데, 될 수 있으면 6시 반 전에 다 끝내달라고 내가 주문했는데, 열심히 한 건지 열심히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못한 팀들이 한 두세 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은 이제 팀 프로젝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뭐 코멘트 막 서로 주고 막 댓글 달아서 주고 정리하고 그러던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연락이 안 돼서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서로 전화번호 교환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6시 반 전에 끝내세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면. 그리고 지금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뒷부분도 좀 얘기를 합시다. 이제 5주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거 그리기 또 이제 학습 활동이 나왔을 거고, 사실상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좀 할 수 있게 돼요. 상당히. 그래서 요때 이제 그렇게 될 거고, 6주차에는 그 케이스 파트 2에 있는 레스토랑 이그젬플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아이디어 그동안 의논한 게 혹시 있으면 지금 한번 전부 여기에 나오는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서 파워포인트로 그려서 제출하라는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될 요 과제가 이제 학습활동 9에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튜터와 반드시 컨설팅을 해야 되고, 중간고사 후 봉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리 제출은 해놓는데 중간고사 전에 교수와 1대1 면담이 진행될 거예요. 팀별로 아이디어가 뭔지, UML 다이어그램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코멘트를 주면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느 주냐 하면 4월 6일에서 4월 12일 요때 주예요. 그래서 요때가 나올 테니까 그 전에라도 이 지금 그 예전에 했던 설계 보고서들 보면서 좀 아이디어들을 서로 좀 교환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좀 의논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확실히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요때쯤 결정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주차에는 이제 각 장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각 장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각자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 교수나 튜터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내가 올렸던 것처럼 8주에는 이제 아두이노 이런 거 실습하나 보네요. 그리고 캄타시아나 동영상 제작하는 거 실습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9주차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지 봤으면 알겠지만 5월 2일 7시에 시험 보기로 한 거예요. 그죠? 5월 2일입니다. 5월 6일에서 옮겼어요. 5월 2일은 다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댓글 다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내가 컨펌을 했었고, 그죠? 여기 올려놓은 거 혹시 못 본 사람 있으면 중간고사 일정 변경해서 5월 2일, 그리고 중간고사 일정 조정할 때 여러분들 댓글 단 사람들이 있었는데 5월 2일은 다들 괜찮았었어요. 오케이? 공이반도 다행히 다들 괜찮아서 5월 2일 7시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 중간고사 범위는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대충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 지금 학습 활동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 학습 활동들은
전체 성적에서 이 과제물이라고 해서 20%밖에 안 들어가기는 해요. 중간고사 30%가 제일 중요하고 과제물들은 뭐 한 10번 뭐 이상 나올 거니까 한 주마다 한두 개씩은 나올 거니까 전체 포션은 1, 2%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교 언니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상중하로 하고 있거든요. 이 과목은 정답이 없는 과목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도 상중하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라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사람,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전혀 엉뚱하게 그린 사람 이렇게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수 과제를 뽑고 있어요. 우수 과제. 요즘 한 전체 한 5%, 10%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약간씩 점수를 얻어갈 텐데 그것도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서 나중에 기말에는 약간 그 학점 경계선에 걸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학습 활동들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하여간 채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팀을 정하라라는 학습 활동 이런 건 채점 안 하죠, 그죠? 또 뭐 주제를 선정하라 이런 거는 채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비중 있는 학습 활동인지 어느 게 비중 없는 건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세탁기 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 거는 그냥 제출만 하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채점 뭐 우수 과제 안 뽑아요. 근데 우수 과제 뽑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 먼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일단 봅시다. 다이어그램이 여러분들 좀 리마인드를 하면 이 UML에서는 이 코끼리를 여러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저번 시간에 보듯이 이제 things를 relation과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원리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부터 각각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릴레이션도 종류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thing도 종류들이 많았는데 각 다이어그램마다 굉장히 중요한 thing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주 메이저가 되는 릴레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 학습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다이어그램 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다이어그램들을 나중에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그램이 3개의 카테고리로 저번 시간에 갈라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군들,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군들,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군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씩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에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다음에 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활용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조금 더 볼 거예요. 이게 발음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명사로 하기도 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동사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수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요런 유즈 케이스들은 스크립트를 이렇게 읽어봤을 때 동사를 위주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오늘 좀 같이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고객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를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유즈 케이스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이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이제 시나리오라는 용어 처음 나오죠. 이런 시나리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거는 자바 코드하고 똑같은 다이어그램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지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용자 입장에서 하찮은 사용자는 이해도 못할 정도의 위대한 무슨 컴퓨팅 개념을 뽐내는 멋진 시스템을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이 시스템 사용하면 뭐에 사용해야지 그거를 그냥 유즈 케이스로 표현해서 그려주면 되는 단순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막 이상하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액터와 유즈 케이스 요 두 개로 나눠지고 얘네들의 릴레이션만 잘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학습 활동 5-1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스크립트가 있으면 그 스크립트를 이런 시나리오나 뭐 스크립트를 읽고 나서 뭐 이런 그 여기서 액터나 유즈 케이스가 뭔지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리닝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액터와 유즈 케이스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액터를 찾자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액터가 뭐 아무거나 막 그 오늘 이제 과제 그 학습 활동에서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무슨 뭐 뱅커 그러면 이거 액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가, 뱅커 이런 거 액터 될 수 있는데 뭐 어카운트 명사라도 이거는 액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애트리뷰트처럼 어떤 속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액터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요구사항에 관한 사람은 누구인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은 뭔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 사용, 삭제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시스템의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액터라는 게 반드시 사람이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뱅크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외부에 뭐 외부 전산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고객 정보들 받아올 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도 액터가 될 수는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보통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한 액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여러 명의 액터가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 되겠습니다. 요새 그 교수회가 요새 총장님이 없으니까 교수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그 교수회를 내가 이렇게 주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너무 회의가 많으니까 목소리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듣기 싫을 텐데 약간 좀 양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사 위주로. 그러니까 액터는 명사 위주로 찾으면 되고 유즈 케이스는 동사나 동사형 명사 위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강하다 또는 수강함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터가 어떤 기능을 시스템으로부터 요구하는지, 액터는 시스템을 통해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 액터가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읽고 작성하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해야 되는지, 뭐 또 뭐 액터가 시스템에 어떤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지,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액터의 임무가 뭐 단순화되거나 효율화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유즈 케이스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 액터와 유즈 케이스를 먼저 잡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각 액터가 이 유즈 케이스를 예를 들면 10개를 찾아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럼 이 10개의 유즈 케이스와 각 액터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여기에 4개의 액터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액터, B라는 액터, C라는 액터, D라는 액터가 있으면 각 액터들이 모든 10개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액터는 이 10개 중에 4개에 연관됐다거나 B라는 액터는 이 중에서 나머지 3개에 연관됐다거나 이런 릴레이션을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업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이제 보는 게 이제 릴레이션이 저번 시간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선만 쭉쭉 그어줬었죠, 그죠? 실습할 때. 근데 사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비주얼 패러다임 이렇게 보면 왼쪽에 릴레이션 그 화살표들이 조금 뭐 점선도 있었고 실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네 개의 일단은 요 네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오늘 요 네 개만 알면 되거든요. 한두 개 더 있기는 한데 요 네 개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나를 따라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 Generalization, Association, Include, Extend. 네 개를 오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실습을 해야지 쉽습니다. 자,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빈 삼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비주얼 패러다임 실습을 할 때는 이런 화살표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써 있으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인클루드 이런 거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어소시에이션. 요거는 그러니까 뭐 액터가 유스케이스와 무슨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고 디렉션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옵션이에요. 우리는 저번에 디렉션 안 넣고 그냥 그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좀 더 실습을 해야 되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속. 자바에서 상속이라는 개념 지금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상위 개념이 있어요. 제너럴한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국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지금 학생 있으면 그 밑에는 수강생, 청강생, 뭐 외국인 학생 이런 하위 개념이 있어요. 그 관계를 나타내 줄 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를 씁니다.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사용자라는 개념이 관리자라는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 얘하고 관계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액터는 유스 케이스 1을 한다 뭐 이런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어소시에이션에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관관계 어소시에이션이 또 애그리깃과 컴파짓이라는 관계로 나중에 나눠질 거예요. 오늘은 설명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include와 extend 관계를 여러분들 가장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요 두 개의 관계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습하다가 여러 번 물어봐요. 헷갈려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여러분들 또 똑같이 물어봐요. 자, 요 두 개만 잘 비교해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혼돈되지 않아요. 자, include라는 것은 어떤 유스 케이스가 다른 유스 케이스를 포함하는 관계예요. 말 그대로 include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액터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수강을 하다라는 유스 케이스 1이 있다라고 해봐요. 수강을 하다라는, 근데 그 수강하는 스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눠지죠?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유레카에 접속해서 뭔가 수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로그인 해야 되죠. 로그인. 그죠?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지금 수강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 해야 돼. 그러면 요 유스 케이스 2가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로그인.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포함된다 하면 그 포함되는 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플로우 차트는 이제 그 사건의 흐름대로 쭉 그려주는 다이어그램이죠. 우리 저번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려봤던 것처럼 거기서는 로그인이 먼저 나와요.
로그인한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차처럼 이렇게 칙칙폭폭 이렇게 여러 개의 유즈 케이스가 연결되면 안 돼요. 무조건 액터가 뭘 한다 위주로. 액터가 수강 신청한다. 이렇게만 딱 표현하고 그 안에 부수적인 스텝은 이렇게 include로 필요할 때만,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때 따라서 필요할 때만 넣어주는 게 이런 include 관계입니다. 이해했죠? 이거 또 물어보면 안 돼요. 많이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extend는 이게 include하고도 좀 헷갈리고 generalization하고도 헷갈려서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는데, extend는 여기서 요거 내가 고친다 그러고 또 안 고쳤네요.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이런데 화살표 방향은 반대로 나갑니다. 반대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use case 1과 use case 2에 나중에 비주얼 패러다임 실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use case 1과 use case 2에 include 관계를 이렇게 선을 쫙 긋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대로 화살표가 나와요. 근데 extend는 use case 1과 use case 2에 extend 관계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화살표가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요. 화살표,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화살표 방향 반대로 그리면 감점 요소가 돼요. 그죠? 이런 거는 뭐 상중하 뭐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일단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extend 관계는 확장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use case 1을 할 때 예외적으로 요런 조건이 될 때만 이거를 하자라는 if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use case 2의 조건을 만족하면 use case 1을 한다라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extend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례 연구나 예제들을 좀 봐야지 요 네 개 관계는 좀 더 뚜렷하게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extend와 include 조금 아까 이제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extend 관계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면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갑니다. 반면에 include는 두 개 화살표를 그어주면 이렇게 똑바로 정방향으로 나가요. 참고적으로 이거 지금 옛날 매뉴얼이었는데 VPUM에 옛날 게 더 좋았어요. 요새 좀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돈을 안 내서 그러는지. 옛날에 이렇게 딱 클릭하면 여기 요 도표들이 다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요거 클릭하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야 되죠. 조금 불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여기 151호라서 그런데 우리 저쪽 125-125-1호죠. 125-1호로 가서는 이거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대로 그려보라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비디오 렌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렌트 비디오인데 유저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이고, 그 액터들 시간 조건은 유저가 터미널에서 비디오 대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뭐 시스템이 고객 아이디 입력 양식을 화면에 제시하여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 렌탈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었고 미국에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디오 렌탈 시스템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아이디하고 이제 비디오 빌릴 수 있고, 요새는 근데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비디오 렌탈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비디오 렌탈을 해야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include나 generalization이나 extend나 다 나옵니다. 잘 보면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이렇게 그은 게 association 관계라고 했죠.
얘네들은 클럭과 매니저란 두 개의 액터가 있는 거고 지금 유즈 케이스는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유즈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지금 비디오 렌탈 시스템을 표현해 주기 위한 유즈 케이스예요.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해석하기가 간단합니다. 클럭이 에디 카스터머 프로파일을 한다. 클럭이 그러니까 종업원이 셀 비디오를 한다. 클럭이 리턴 비디오를 한다. 클럭이 렌트 비디오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매니저가 애드 비디오, 뭐 새로운 비디오 왔으면 애드 비디오를 한다. 뭐 너무 오래된 거면 낡은 거면 리타이어 비디오를 한다. 뭐 이렇게 이게 바로 유스 케이스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에딧 커스터머 프로파일을 하고 이제 커스터머들을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커스터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미성년자들은 한테 막 그 비디오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 등록하기 싫은데 단 언제? parental authorization 부모가 허락해 줬을 때 부모의 허락하에 커스터머로 넣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extend 관계예요. extend. 딴 사람은 그냥 해주고 근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parental authorization으로 extend 해주겠다.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반대로 들어가요. 자, 반면에 여기 generalization 아까 상속 관계라고 했었는데 지금 include 관계를 먼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셀 비디오, 리턴 비디오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그 비디오의 아이디를 찍어야 되겠죠. 뭐 스캔을 하던 우리 그 대형 쇼핑몰 아니 그 저기 뭐야 대형마트 가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물건 찍을 때 아이디 안 찍히면 어떡하죠? 점원이 직접 이렇게 막 키보드에 찍어 넣죠, 그죠? 그것처럼 get 비디오 아이디를 하는데 만약에 스캔 되면 그냥 스캔 바코드를 하는 거고 안 되면 직접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get 비디오 아이디라는 유스 케이스 상위 개념의 유스 케이스 밑에 스캔 바코드와 타입 아이디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하위 개념들이 들어간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add video, retire video에서 이것도 역시 include로 get video id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지금 그림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같이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활동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서 이와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활동 해야 될 것은 이제 액터와 유즈 케이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이화여대 학생 이화연은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여 학번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며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과 첨가하고 있는 과목에 해당하는 사이버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업데이트하신 수업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개설된 사이버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첨가하는 과목에 사이버 클래스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님께 따로 첨강 신청이라는 메뉴를 통해 첨강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뭐 충분한 스크립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츄에이션을 조금 더 부과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이제 액터를 찾아 봅시다. 액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 그럼 액터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럼 이화여는 어떤지 또는 사이버 캠퍼스라는 거는 명사인데 이게 액터가 되는 건지 또는 학번과 비밀번호 같은 게 명사인데 액터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들 중에 뭐 시험 성적 확인 이런 거 분명히 유즈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죠? 또는 첨강 신청 비록 명사지만 이것도
뭔가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첨강하는 과목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또 이 안에 액터들이 뭐 첨강생, 수강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밑줄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이라이트 시키고 나서 이거를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비주얼 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표현해줘야 될 때 액터와 지금 유즈 케이스를 추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학생, 교수, 관리자가 나오는 거고 수강생, 첨강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려보면 좋은데 좀 한번 봅시다. 우리 비주얼 패러다임 한번 뭐 간단하게라도 내가 똑같이는 못 그리는데 지금 실습을 같이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액티베이션 코드까지 넣어야 되던가요? 가만히 있어. 매번 넣어야 되나? 아닌가? 다이어그램에서 new 한 다음에 다행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름 뭐 적당히 오늘 뭐라고 붙일까요? 사이버 캠퍼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실습하면 되는데 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액터가 있으면 이거를 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처럼 수강생, 첨강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강생, 첨강생 이렇게 찍으면 원래 저번 시간에는 여기 찍으면 요거 보고 이제 뭘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미리 thing을 이렇게 배열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thing을 배열하고 난 다음에는 요 관계를 그려줄 때 요 학생과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어주면 요 중에서 고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선 잘 모르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여기 어소시에이션 관계인지 가능한 그 릴레이션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밑에 뜹니다. 그러면 여기 액터와 액터 사이에는 이제 뭐 인클루드나 이런 관계는 없는 거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좀 밉게 그려지면 나중에 이거 레이아웃 같은 거 사용해서 좀 예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로 여기 이렇게 그어서 여기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관계를 화살표가 거꾸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었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거꾸로 그려지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보면 역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것도 이렇게 선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그어 나갔는데 따로따로 그려도 돼요. 따로따로 그려서 학생이 뭐 이게 수강 신청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수강 신청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면 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소시에이션 관계죠. 그러니까 액터가 뭘 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나오고 수강 신청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 우리 로gin이라고 합시다. 일단 간단하게 로gin하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하다 나왔을 때 수강 신청에서 인클루드 관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집어넣으면 요 중에서 이제 뭐냐 했을 때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인클루드가 있어요, 그죠? 인클루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청강한다라는 것도 하나 그려봅시다. 청강하다 이렇게 그리면 어디서 선이 뻗어나가야 될까요? 얘가 그 수강생이 청강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청강생으로부터 뻗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액터와 유스케이스가 연관되는 그 관계를 잘 보란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지금 제출하는 것들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거든요. 조금씩은 나한테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순 없이. 그래서 청강생이 청강하다. 근데 청강 언제 해주죠? 청강 언제 해주죠? 교수가 허락해 줬을 때, 그죠? 뭐라고 할까요? 허락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선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되죠? extend라 그랬었죠. if 문이니까. 그러면 이 화살표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은 이쪽 제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거꾸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if 문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조건이 또 생기잖아요. 어떤 내가 좋은 조건을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그려주면 제2의 뭐 조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요 조건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건이 2개, 3개 있으면 여기 2줄, 3줄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가 조건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청강을 하는 조건전, 그러니까 익스텐션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뭐라고요? Association과 Include, Extend, Generalization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액터들을 그려주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으로 바운다리를 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쳐주면 됩니다. 안 쳐줘도 되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실 뭐 정답이 없죠. 얘네들 이제 그 서로 이어주는 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최하 여기에 있는 요건을 만족해서 그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간 그 지금 이 학습활동 5-1인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직접. 근데 영어로 돼 있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영어 몰라서 못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보면 Customer can browse through the product catalog and add items to shopping cart 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쭉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쭉 읽어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여기 뭐 무슨 장바구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쇼핑 카트가 장바구니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액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솎아내서 하라는 거고, 그냥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려요. 그래서 내가 좀 가이드라인을 줄게요. 지금 이런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막 복잡하게 뭐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이거 보면 아, 지금 이 시스템 뭐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막 주렁주렁 로그인 한다면 뭐 해야지 막 이렇게 쭉쭉 붙어 나오잖아요. 그거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플로우 차트예요. 거기서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보통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보통 한 10개에서 한 많아봤자 15개 그 정도로 해주고, 만약에 그보다 더 복잡한 뭐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러면 서브 다이어그램으로 따로 빼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유스 케이스를 너무 많이 두면 복잡해서 못 봐요. 그리고 여기서 액터들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여러분들 좀 그려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냥 그리라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내가 답은 아니죠. 그냥 하나의 답이죠. 여러 개의 답 중에 5초 동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려야지. 지금 학습활동 점수 좀 잘 받으려고 이거 지금 사진 찍었다가 본 그 공입반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답 먼저 보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거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봐. 천천히.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지금. 요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액터들이 뭐 있고, 요거 보면 액터들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뭐 이게 지금 유스 케이스도 여기서 이제 속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리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지금 보기는 했지만 이 본 거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보여준 유일한 이유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조금 감은 잡으라고, 전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걸 감은 잡았으면 하고, 이거와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기왕 배웠으니까 인클루드와 익스텐드 관계 넓게 있으면 넣어도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하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학습 활동 팀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보고서 보면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검토해 보면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들이 한 거라도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지침을 안 따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아니면 니즈와 오브젝티브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좀 더 재밌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각 멤버들이 일단은 뭐 서로 의논하지 말고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대로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는 거 하나 골라서 그대로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그리고 거기에 밑에 왜 이렇게 바꿨는지 한 몇 줄 정도 코멘트를 넣어서 제출해 달라는 거고, 팀장은 그 의견들을 다 마지막에 이제 다 제출했으면 종합해서 종합 의견을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요거 마저 채웁시다. 요거 실습한 다음에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요 마저 이 방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실습 못 하고 있으니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팀 활동 훈련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VP UML 그리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VP UML은 뭐 따로 튜토리얼 볼 필요도 없어요.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유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VP UML 그 매뉴얼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좀 봐주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 연구 추천 사이트들도 있어요. 뭐 이런 사이트들 가보면 다이어그램 프로토타입 다이어그램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넣어둔 거는 좋은 사례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소시에이션인데 유지즈라는 것도 써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내가 잘못 넣어두기는 했는데 표기법도 약간 틀리고, 그렇지만 대충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도 보면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들도 참 그 디베이터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 우리가 계속 다룰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정답이 있는 문제만 다뤄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과목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이크 페이먼트를 했다. 그러면 지불을 했다 했을 때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지금 익스텐즈로 그러면 크레딧 카드로 그려도 메이크 페이먼트고 만약에 페이펠이라는 뭐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를 해도 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로 그렸을 겁니다. 페이먼트를 하는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은 캐시로 페이할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로 페이할 수도 있고 뭐 페이펠 이런 걸로 페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그리잖아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그 레스토랑도 이게 그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 레스토랑 예제인데 이제 레스토랑 시스템으로 뭐 저희 주문하고 서빙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선들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서로 막 엉켜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그게 좋은 거는 아니고 아까 익스텐드 관계도 조금 더 어떤 익스텐드 관계인지 설명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옵션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하고는 틀려서 다이어그램들은 좀 뭐 문법 틀려도 뭐 에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뭐 사람 이렇게 말 집어넣어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절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사실은. 환자 접수 사례 이것도 약간 복잡하긴 한데 리셉셔니스트가 환자를 처리할 때 어떤 유스 케이스를 쓰는지 뭐 스케줄 페이션트 어포인트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자주 하는 실수를 미리 여러분들 실습시킨 다음에 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실습하면 분명히 이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듣고 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줄어들 거고 학습 활동하는 것 시간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참고 자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흔히 하는 실수 요거 지금 한 두세 개 포인트인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UML 그릴 때 첫 번째로 그 유즈 케이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탑 레벨 다이어그램만 그려주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다이어그램에서 자세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탑 레벨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러면 뭐 그 유스 케이스 카메라에 대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오픈 셔터, 플래시 터트리고 클로즈 셔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세 개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포토그래퍼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픈 셔터 하려고 카메라 사용하는 거 아니죠. 플래시 터트리려고 카메라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로즈 셔터 하려고 카메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탑 레벨에서 즉 포토그래퍼는 지금 테이크 픽처 하기 위해서 카메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테이크 픽처 하기 위해서는 오픈 셔터, 플래시, 클로즈 셔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아마 학습 활동 해야 될 겁니다. 자세하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뭘 하겠다 카메라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그러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어떻게 찾아낼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습하다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자꾸 플로우 차트로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실습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기찻길처럼 막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여러 개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것처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차를 스타팅 카 할 때
스타트 카, select gear, navigate traffic, 그 다음에 maneuver into parking space, select park gear, turn off car. 이런 식으로 쭉 플로우 차트처럼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어 놓잖아요. 기차처럼.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라는 여러분들 자꾸 플로우 차트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냥 뭐 탑 레벨로 액터하고 유스 케이스 하나만 딱 이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응? 아니면 뭐 인클루드나 익스텐드 약간 뭐 해주는 거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여러 개 이렇게 뭉쳐놓아서 기찻길처럼 여러분들의 다이어그램이 보이잖아요.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 이 에로 디렉션들 헷갈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include와 extend가 반대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오해하지 말고 그 include는 그대로 가고 extend는 반대로 가고 또 generalization도 거꾸로 그려진다는 거 좀 방금 설명해 줬듯이 명심하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했던 동영상은 내가 지금 여기 다 다운받으면 올려주기는 할 텐데 뭐 내가 하는 얘기 참고해서 그리면 큰 문제 없이 학습 활동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쉬는 시간 끝나고 125-1호였나요? 여기? 그러니까 125-1호 가서 바로 이제 학습 활동 시작하면 되겠어요. 중간에 뭐 질문할 것들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도 되고 조교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나 보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복습하고 갑시다. 요거 요거 안 보여줬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이게 몇 분 안 걸리니까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3, 4분. In a given system. So we'll start by drawing our system, and we'll call it ATM. And we will identify an actor who wants to interact with that ATM, and we'll call that actor the customer. So what goals might a customer have in interacting with an ATM system? Let's see what use cases we can identify. Withdraw cash. 이거는 저기 The customer might want to 현금 make a 자동 지급기에 deposit. 관한 거죠. Customer might want to check the balance in an account. And the customer also might want to transfer funds. You might be able to think of a few more, but these will suit our purposes for now. So in each of these cases, the customer is the primary actor who has these various goals in interacting with the ATM. So to show that, we want to make an association between the customer and each of these different use cases. Now looking at that, we might want to ask, who else interacts with an ATM? And it doesn't take very long to think of another actor. For example, somebody has to perform maintenance on the machine. So the way to phrase the use case, the goal that the maintenance person might have in interacting with the machine could be something like perform routine maintenance. Now the maintenance person, not the customer, is the initiator of this use case, so we'll indicate that by drawing the line from maintenance to the maintenance person to the perform routine maintenance use case. We have an association between this actor and this use case. And also, when you think about it, the customer can't withdraw cash unless somebody puts cash in it. We'll call that person the stalker. And the stalker's goal is to fill ATM with cash. And again, there's an association that indicates that this actor is the primary actor in this use case. So now we have our system, we have 3 different actors we've identified, and we have various goal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actors. The next thing we want to ask is there any other actor that comes into play in order for a particular use case to
successfully finish. And if we look at these, the customer use cases, withdraw cash, deposit funds, check balance, and so on, for each of those, we do need a secondary actor. The ATM needs to talk with the bank system in order for each of these goals to be achieved. So we also have associations from these use cases to this secondary actor. Now, sometimes it's helpful to identify secondary actors. Sometimes you don't need them. What you want to do is look at your diagram and ask, is this easy to understand? Is it getting too cluttered? Is it clear that the customer is the initiator here and that the bank system comes into play once the use case has been initiated? And in this simple diagram, that is clear. So one way that you can show this is to have the primary actors on the left side of the diagram and the secondary actors on the right.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얘기 나오죠. 너무 막 떡지게 클러터드 되게 안 그려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액터 중에 여기 시스템 뱅크가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뱅크가 하나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어떤 그 유스 케이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뱅크나 뭐 무슨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액터는 액터인데 좀 보기가 싫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는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우마우스 클릭하면 프레젠테이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옵션에서 뭐 유저 디파인드도 있고 뭐 스테레오 아이콘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이걸 뭘로 바꿀까요? 우리 여기서 내가 뭐 특별히 좋은 거 뭐 파일 서버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액터입니다. 근데 꼭 사람이라야지 액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젠테이션 옵션 뭐 색깔 바꾸는 것도 있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 찾아내더라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거 나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스테레오 타입 뭐가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네. 오케이, 하여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125-1호로 옮겨서 3시 반부터 수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